중소기업 전세대출 100%를 받아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억을 가지고 2.5% 금리에 넣어놨습니다. 2.5, 1.2 빼게 되면 1.3%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1억을 빌렸을 때 연 110만 원의 돈이 내 수중으로 앉게 된다는 사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 중소기업에 다닌 청년들 전세 대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1억을 빌려도 월 이자는 단돈 1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 추주령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보증공사, 금융공사가 청년들을 위한 전세 자금 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상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으로서 간단하게 중기청이라고 합니다. 중기청은 국토교통부 포스트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국토부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받는 방법 알려드림이라고 나왔죠. 자, 월세 30, 40만 원 주고 살던 집, 요즘에 3, 40이 아니죠. 한 4, 50 정도 하는 그런 월세집을 이자 10만 원만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나요? 자, 자격 조건이 있죠. 부부 합산,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는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들, 순자산가액 2억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예비 세대주 포함해서 말이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은 자는 가능하답니다.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고요. 대출금리가 파격적이죠. 연 1.2%입니다. 자,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겠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고요.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고요. 4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이 맨날 며칠이고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년 안에 이 상품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그래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니는 기업을 조회해서 본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상품이라 대기업은 안 됩니다. 자, 중기청 대출은 100% 대출과 80% 대출로 나눕니다. 만약에 내가 전세 1억 원의 집을 들어가고 싶다. 100% 대출은 1억 원 다 빌려주고요. 80%는 8천만 원만 빌려주고 자기 돈 2천만 원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100% 조건은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서 이 100% 대출하는 집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조건이 뭐냐? 계약하는 집에 융자가 없어야 됩니다. 대출이 없어야 되겠죠. 근저당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셋집 알아보는데 그것도 또 조건이 있죠. 융자 없는 집을 찾아야 되고요. 아니면 적게 융자가 조금 들어있는 집이요. 전세가가 매매 공시가보다 높다.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에는 또 안 된다고 하네요. 구라는 집이 일반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통화를 할 때 꼭 말씀하셔야 되는 게 있죠. 저는 중기청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건데 80% 대출입니다. 맞는 물건이 있을까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딱 오셔가지고 전세 있어요? 막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저 중기청인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중기청이 안 되는 전세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서로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을 하시던 전화를 하시던 저는 중기청 80%의 매물을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집을 알아보셨으면 이 집을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 계약하고 대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 승인 기간이 2, 3주가 걸립니다. 만약에 승인이 잘 나서 대출이 무리 없이 나온다면 괜찮은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럼 계약금은 못 돌려받는가요?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내용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집주인과 계약할 때 꼭 반드시 임차인의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가계약 후 계약금 영수증을 지급받고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자, 순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중기청 전세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을 구하고요. 집을 구했으면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쓸 때 대출 승인이 불가할 경우에 있어서는 받은 돈은 돌려준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으라는 거고요. 계약을 마쳤으면 동사무소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계약금을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출 기간은 2-3주 걸리고요. 2-3주 후에 대출 승인이 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대출 승인이 불가하면은 받은 돈은 돌려받고 다른 집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받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럴까요?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둘 다 자산이 1억씩이 있고요. 이 자산으로 전세 1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둘 다 신청을 해가지고 철수는 자기 돈 1억이랑 전세대출 받은 거 1억을 더해서 2억짜리 크고 넓고 깨끗하고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소기업 전세대출 100%를 받아가지고 1억을 빌려서 그 돈으로 전세 1억짜리 들어가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억을 가지고 2.5% 금리에 적금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금으로 2.5%의 금리 이자를 받게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1.2%의 이자가 나가는 거죠. 2.5, 1.2 빼게 되면 1.3%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15.4%를 빼니까 수익률이 한 1.1%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1억을 빌렸을 때 연 110만 원의 돈이 내 수중으로 앉게 된다는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